이건 처음 보는 문제라 가지고. 찍었는데. 찍었어? 90도처럼 보이는 거 90도로 해놓고. 25도, 25도.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이거 뭐 탑노트 쓰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나머지 친구 탑노트 쓰세요. 얘는 외곽을 이용을 해주는 거야. 얘는 외곽을 이용해주는 문제인데 우선은 A를 바로 하기 전에 누구부터 보냐면요. 얘부터 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삼각형과 외곽이 보이도록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뭐 1번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60하고 35를 더한 게 이 한 외곽이 되겠지, 그치? 여기가 그렇지 95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3개 다 더해서 180이 돼야 되는 거니까 55도. 그렇지. 그러면은 됐어.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찾으면 돼. 쭉 얘도 마찬가지로 외곽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25도고 여기가 B란 말이야. 그럼 B는 A 더하기 25가 될 거 아니에요. 외곽은 그와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두 각의 합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A는 30이었다. 오케이. 여기 3노트 쓸게요. 저건 80. 마지막 필기 어떻게 돼 있어? 봐봐. 나기 30이라 2까지 나왔는데. 아, 다 이렇게 있구나. 어렵겠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지금 이 단원이 뭐냐면 평면도형이거든? 평면도형에서 다각형 하나 배운 거고 두 번째는요. 원과 부채꼴이다. 원과 부채꼴. 우선 원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예요. 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원이고 이것도 원이고 이게 아니야. 원은 얘는 원이 아니에요. 한 점을 중심으로 똑같은 거리 있는 거 있지. 똑같은 거리. 저 자를 가지고 똑같은 거리 얘랑 똑같은 거리 있는 점들을 막 찍어봤더니 이렇게 연결해서 뭐가 되는 거야. 원. 얘가 바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그러진 원이나 긴 원은 얘는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이라는 거는 한 점으로부터 한 점 5로부터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으로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중심을 O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O는 알파벳 O는 보통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같은 거리를 그럼 뭐라고 할까? 얘를 같은 거리 있는 거를 반지름. 오케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반지름을 영어로 R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반지름 알파벳 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고요. 원에 들어있는 우리가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우선 1번 원에서요. 점 A라는 점 하나 찍어볼게요. 그리고 B라는 점 하나 뒤 옆에다 찍어볼게요. 원의 일부 중에서 원이라는 건 사실 이 곡선을 얘기하는 거거든. 원의 일부 중에서 A와 B의 부분, 이 일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호라고 해요. 호. 뭐라고 한다고? 호. 그래서 호는 두 점을 연결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알파벳 이렇게 A, B를 써줘요. 선분, 직선, 반직선처럼
호 AB라고 해서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말하자면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얘는 호 AB라고 하는데 그럼 호 AB의 뜻은 뭐냐면 원 위에 두 점 AB를 연결한 선분이 아니고 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곡선이 바로 호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C하고 D를 한번 또 써볼게요. C하고 D를요. 이번에는 원 위에 두 점 CD를 연결할 건데 이번에는 선분으로 쫙 연결해 볼게요. 우리는 얘를요. CD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현이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현. 그렇지. 호와 현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거예요. 현이라는 거는 선분이야, 선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분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 위에 두 점 CD를 연결한 그냥 선분이 된다. 선분이 바로 현이다. 그래서 호랑 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외우는 방법 좀 선생님 꼼수를 좀 알려주자면 호는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은 오로 이루어지잖아. 모잖아. 오. 그래서 호 곡선 이렇게 외우고 현은 선분이잖아. 그래서 안돼 현이니까 이렇게 선분이다. 현이다. 그래서 호와 현을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번은요. 부채꼴을 배우고 제목에서 원과 부채꼴이었는데 부채꼴과 4번 밑에다가 활꼴이라는 거 써볼게요. 꼴은 한자로 모양이라는 그 단어거든. 부채꼴은 그럼 부채처럼 생겼다는 거고 활꼴은 활처럼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부채꼴은 보통 여기서 아까 A, B였는데요. A하고 B 있었죠.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볼게요. 살짝 색칠해주면은 이게 바로 부채꼴. 뭐 3번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화살표로 표시해도 되고 이게 3번이다. 이게 바로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채꼴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어도 이것도 부채꼴이지, 그치? 부채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이렇게 팍 펼치는 거. 그 부채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우리 부채꼴이라고 하는데 부채꼴 이야기할 때는 얘는 알파벳에서 부채꼴 A, O, B다 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B, O, A다.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부채꼴 얘기할 때는 반드시 O가 원의 그러니까 세 번 가운데 있는 점이 반드시 원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부채꼴은 그래 부채처럼 생겼어. 근데 얘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 그렇지.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 바로 부채꼴이라면 자, 활꼴은 뭐냐면요. 아까 CD 밑에 있었죠? CD 선분 현과 호로 이루어진 이 색칠. 얘가 바로 이 색칠된 부분이 바로 4번 활꼴입니다. 활처럼 생겼다는 거거든. 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제 이런 모양 이렇게 둥글게 봐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양은 무조건 활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활꼴이라고 해. 얘는 딱 특별히 부른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 중심이 없으니까. 활꼴. 얘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죠. 자, 그럼 문제. 부채꼴이랑 활꼴이랑 모양은 항상 다를까? 같아질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떨 때 같아질까? 그렇지. 부채꼴하고 활꼴이 같아질 때는요. 이것도 부채꼴이에요. 왜냐하면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질 때는요. 지금 석이 너무 말 잘했는데
얘는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얘는 이걸 현으로 본 거야.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부채꼴과 활꼴이 같을 때는 반원일 때 같고요. 또는 지금 석윤이가 얘기한 여기가 평각일 때, 자 우리는 여기가 180도일 때 얘기하는 거죠. 이 각을 평각이라고 하는데 원에서 그럼 이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5번) 중심각. 중심각은요,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을 얘기합니다. 꼭지점으로 향한 각이 바로 중심각이고 중3 때 되면은, 그러니까 중심으로 향한 각은 중심각이고 얘는 우리가 원주라고 하잖아. 원의 둘레. 원둘레로 향한 각을 원주각, 중심각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원주각은 중3 때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7번 6번은 접선이라고 하고요. 7번은 할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선 중에 접선이라는 건 뭐냐면 접힌 선?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에요. 접선은 좀 자주 나올 거야. 별표 치고 접선 자주 앞으로 등장할 겁니다. 할선은,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면 할선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것, 또는 원을 두 개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냥 여기서는 원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사실 얘들 직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옆에다 좀 표현을 해주자면 이렇게 쑥 잘라주면 얘가 할선이에요. 이게 7번. 근데 여기 점 한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 점에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이 선을 우린 접선이라고 한다. 됐나요? 그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건 또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보는 이건 뭐라 불러? No. 자, 이거 뭐라고 써? 이거. 아니죠. 이것만. 현, 그치? 그럼 얘도 현이야, 그치? 현을 연장시켜주면은 할선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뭐가 될까? 현은 무수히 많을 거야. 현 중에서 가장 긴 거는 어떤 걸까? 그치, 중심을 지나는 거. 얘를 우리는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지름이다. 지름은 반지름 두 개 연결한 거죠. 그쵸? 됐나요? 오케이. 자, 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끝났고 이제 2번 할게요. 2번. 자, 2번 부채꼴에, 여기까지는 쉬워요. 부채꼴에 중심각과 호의 길이, 현의 길이, 부채꼴 넓이, 그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원 하나를 그려주고요. A, B, O, C, D 알파벳을 표시해 줄게요. 내가 얘를 막꼭지각으로 그렸는데요. 막꼭지각이니까 당연히 각의 크기가 같겠죠. 같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같다 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1번. 한 원에서
부채꼴, 얘 다 부채꼴이잖아, 그치? 중심각이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는 어때, 석윤아? 같네. 현의 길이는? 그쵸? 부채꼴 넓이는요? 같겠지. 다 같겠지.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 현의 길이, 부채꼴 넓이가 다 같아요. 같다. 같으면 같은 줄은 알겠거든. 그러면 밑에 다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그려주고요. 샤, 똑같이 그려주고 옆에다가 하나 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중심각이 2배가 됐어요. 중심각이 2배가 되면은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여기가 x야. 여기도 x지. 여기도 x지. 그럼 중심각이 동그라미 하나에서 2배가 되면은 호의 길이도 어떻게 돼? 2배가 되겠죠.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점점점가 되면 누구도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가 되는데 잠깐 스톱. 여기까지만 쓰고요. 자, 그러면은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될까? 부채꼴 넓이는 얘 넓이를요. 보통 이제 넓이는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S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거든. S 제곱 센티미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S 제곱 센티미터, 얘도 S 제곱 센티미터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부채꼴 하나랑 2개 가진 이 부채꼴 하나랑 비교했을 때 얘 넓이는 몇이 될까? 이 전체는 2S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호의 길이만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부채꼴 넓이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거네. 우리는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중심각,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이 3가지는 정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정비례하면은 정비례 관계식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비례하면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 조금 이따 풀 건데요. 3번. 선생님이 분명히 중심각, 호의 길이, 현의 길이 얘기했는데 현은 여기서 안 나와 있잖아. 현의 길이는 중심각과 정비례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중심각과 현의 길이 그리고 삼각형 넓이. 갑자기 삼각형? 더 써볼게요. 삼각형 넓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무슨 삼각형이냐면요. 반지름과 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 여기 지금 그림이 조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주면요. 뭐 그림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 표시를 해도 상관없어. 선생님 여기 좀 빨간색 표시해놔가지고 여기의 현의 길이는 얘가 될 거야.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이 부채꼴 큰 거의 부채꼴의 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치? 2배 맞지 않을까? 2배 같아 보이는데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의 원래 현의 길이는 얘였어. 맞지? 이것도 얘 현의 길이가 이거였어. 검은색 2개 더한 거랑 빨간색이랑 누가 더 길까? 검은색 둘이 두 한 개 더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배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고요. 게다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반지름과 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있죠. 이것도 넓이가 2배 할까? 2배 안 하겠지. 왜냐면 얘가 다르니까 여기 비어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의 길이와 삼각형 넓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물어보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어디로 가냐면요. 쭉, 맨 뒤로 가. 72쪽까지. 72쪽. 자,
72쪽. 제 72쪽에 1번부터 4번까지 선생님이 풀어줄 건데 아니에요.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봐. 1번부터 4번까지만 한번 풀기 시작.